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제분 결혼 앞두고 신혼집 네, 구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지역을 전혀 다른 지역을 선택을 하셨어요? 예, 네. 근데 저기 아들은 상암동이고요. 네. 며느리 대대는 압구정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거기에 좀 거리가 제일 만만한 데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그리고 가격대가 둘이 비슷해요. 와, 또 아들을 생각하면 신길동이 좀 더 가깝고, 네, 며느리 될 분을 생각하면, 네, 아까 금호동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네, 금호동이 좀 더 가깝겠네요. 아니요, 신길동은 거의 중간인 것 같아요. 신길동이 부서가. 중간이에요? 압구정인데? 네, 네. 거기서 7호선 타면은. 아, 7호선 타니까요? 네, 예, 어, 신풍역. 자, 한번 볼게요. 일단, 네, 삼성레미안 1차라고 그러셨죠? 네. 그럼, 일단지. 그러면 기존에 그 이미 입주했던, 그러니까 이제 10년 이상 된 단지죠? 네. 예, 10년 이상 된 단지를 보신 것 같고, 일단 역세권은 아니네요. 그래도 한 700 뭐 몇 미터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역하고 거리는 여기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게 구릉지 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네, 구릉지 네, 넘어가는 쪽. 네. 그래서 역과의 접근성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금호동인데 금호동 어디라고 그러셨죠? 금호 벽산이요. 거기도 역세권은 아닌 것 같아요. 더 멀어요. 금호벽산. 금호벽산이면 신금호역 횡당역 있는 데네요. 네네. 음. 그래도 여기가 신길 레미안보다는 역하고는 좀 가깝지 않나요? 거기는 마을버스를 타야 된다. 더 높다 그러더라고요. 시세가. 여기도 이제 구릉지기는 한데 네. 횡당역하고 한 5분 정도, 5, 6분 정도면 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신금호역을 가려면 좀 멀고 네. 예, 횡당역이 오히려 되게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두 곳이 전부 다 가격대가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고르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볼게요. 네. 이 두 곳은 사실상 어떤 뭐 투자로서 내가 막 여기를 가치를 보고 접근한다기보다는 네. 실제로 이제 실거주 목적이 조금 커요. 네. 실거주 목적이 좀 크면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격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상승장에서도 가격이 그렇게 주거비로서 부담되는 가격대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게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실거주 아파트지만 이왕이면 사서 거의 거주하고 우리 신혼이면은 그래도 뭐 초등학생 때까지 아이 자제분 나서 초등학생 때까지도 거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오래 살았을 때 어디가 더 좋아질 것인 걸 봐야 네.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따져야 될 게 있어요. 특히 이제 20평대를 접근하시는 거잖아요. 네. 20평대를 접근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소형 아파트란 말이에요. 소형 네. 아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교통 여건이에요. 교통 여건이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의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20평대는. 왜냐하면 네.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20평대에서 충분히 거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거의 대부분이 신혼부부들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업무타운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해요. 네. 업무타운. 그리고 업무타운과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중심지, 그러니까 중심지와의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네. 우선순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더 좋으면은 그곳이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가격 상승을 더 많이 이루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럼 교통 여건 한번 딱 보자고요. 교통 여건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신길 레미안보다는 이 행당에 있는 벽산이 조금 더 높아요. 네. 조금 더 좋다라는 거예요. 네. 그 초등학교도 여기는 신길 같은 경우는 아마 유성초등학교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거리가 조금 멀어요. 아이가 초등학교를 혼자 네. 가기에는. 근데 여기는 이 아파트 단지 바로 이쪽 주변이 있고 여기도 거의 다 아파트 단지 기존 1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단지 내 사이들에 있거든요. 네. 학교도 여기가 조금 좋아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타운의 크기를 보자고요. 업무타운의 접근성. 그럼 신길동은 일단 여의도의 접근성 상당히 좋잖아요. 네. 그리고 영등포 접근성 상당히 좋죠. 네.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접근성 상당히 좋아요. 주로 서남권에 있는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좋아요. 네. 그리고 금호동 같은 경우는 도심 업무타운과의 접근성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강남의 업무타운과의 접근성 상당히 좋아요. 또 성수동의 업무타운과의 접근성 좋아요. 여기는 강남북의 업무타운의 접근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업무타운이 네. 조금 더 다양하고 풍부한 곳이 어디가 좀 더 풍부할까요? 네. 금호동이 낫겠네요. 금호동이 조금 더 낫겠네요. 네. 네. 자꾸 이쪽으로 치우치는데 네. 그다음에 중심지와의 접근성 보면
물론 이 여의도도 중심지고 여의도를 건너가면 도심권으로 들어온 접근성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은 걸쳐 들어오는 입장이고 얘는 바로잖아요. 금호동은 클죠? 네. 예. 답이 나왔네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보는 제가- 거예요. 실거주는 항상 네. 우리가 실거주가 사실 가격 차이가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5년, 10년 거주했을 때 분명히 차이는 나중에 나게 되거든요. 예. 그럴 때 이렇게 하나하나 요소를 이 요소 네. 중에 어디가 조금 더 나을까를 생각하시면 판단이 빨리 나오실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네, 이렇게 네, 조건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봤더니 바로 답이 좀 네.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어느 곳을 네, 선택하실지 좋은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네, 함께해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어느 지역 매수해야 할지 그리고 매수를 지금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여러 부분 고민되실 거예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38번 연락 주시면 이동주 대표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두 곳인데요. 네, 한 곳은 송파구 가락동 금호아파트고요. 네, 또 한 곳은 강동구 둔촌동 네. 대구 프리지오예요. 네. 지금 이 근교에 있는 두 개의 아파트 좀 가까운 곳을 보셨어요. 송파의 가락동 금호 아파트와 또 강동 등촌동의 푸르지오 아파트 보고 계시는데 실제로 네. 거주하시기 위해 보고 계시는 건가요? 거주 목적으로 구입은 할 건데요. 네. 현재로는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한 아. 4년 정도 네. 전세를 두고 나서 아. 들어가려고 네.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4년 정도 우선 전세로 투자를 해뒀다가 그 이후에 내가 실거주하기에는 어떤 아파트가 좀 더 미래 가치가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 바로 안 들어가시고 임대를 놨다가 들어가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직장 문제 때문에 용인 쪽에서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아, 용인에 거주하고 계셔서 네. 거기 이제 마무리 근데 되는 이제 게 서울 한 쪽으로 가려고. 그게 마무리 되는 게 한 4년 정도 걸리시는 거예요? 애 아빠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정년이 어느 정도 네.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보신 게 가락동에 있는 금호 아파트하고 둔촌동에 아. 있는 푸르지오를 보신 거예요. 둔촌동이요. 둔촌동, 송파구, 예. 강동구, 아직 강동구. 네, 강동구 둔촌동. 네. 네, 하나는 송파구, 하나는 가락. 강동구, 둔촌동. 일단 가락 우성부터 한번 볼게요. 가락구몬. 가락 금호. 네. 가락 금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3호선하고 8호선 연결되는 가락시장역하고 접근성 상당히 가깝고 또 바로 네. 앞에 가락시장이 있고 뭐 현대화 사업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업무타운이 확장되는 곳이죠. 특히나 이 네. 8호선 같은 경우는 송파구의 업무 라인이거든요. 네. 송파구의 업무 라인인 8호선 라인이고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최근 한 2년 정도 사이에 가격 상승이 많이 이뤄졌어요. 그죠? 예. 물론 가격이 송파구에 많이 있는 올랐더라고요. 다른 타 단지들에 비해서는 가격 상승이 그렇게 높게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 단기간에 조금 많이 올라간 거란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전형적인 이제 실거주 시장 아파트, 실거주 아파트의 특성이에요. 실거주 아파트의 특성이 뭐냐면 호재가 반영돼서 많은 아파트들, 그러니까 호재가 집중된 단지들의 가격이 다 오르고 난 이후에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접근하는 시기 자체로는 지금은 내가 조금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접근한다라는 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둔촌동의 푸르지오요. 네. 둔촌동 푸르지오, 둔촌동 푸르지오 한번 제가 볼게요. 자, 둔촌 푸르지오. 이 푸르지오는 그 가락 금호보다는 조금 새 아파트 아닌가요? 예, 7년 정도 됐어요. 이건 한 7년 정도. 그러니까 새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를 좀 비교하시는 거네요. 가락 금호는 조금 오래됐거든요. 네, 20년 정도 됐어요. 네, 20년 정도 됐고 가격대도 이 둔촌동 푸르지오가 네.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한 1년 사이에. 예. 1억 넘게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네. 예, 왜냐면 이 1년 전부터 이제 이쪽에 그 강동구의 둔촌주공이 이주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이 둔촌주공 이주에 대한 수요자들 또 저 명일동 쪽에서 이주에 나오는 수요자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강동구 시장도 지금 되게 핫합니다. 지금 특히 임대 시장부터가. 네.
그래서 임대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매매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새 아파트에 해당되고 하다 보니까 또 학군도 상당히 좋고 이 학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서 이주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보니까 이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상당량 가격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금호보다 가격도 상당히 비쌀 거예요. 또 새 아파트고 그래서 그죠? 네,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네, 한 1억 정도가 차이 나요. 지금 1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네. 자, 호재를 보게 되면 뭐 보훈병원 여기 내년 지금 한 10월 정도에 지금 그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되면 역세권 아니었던 곳이 역세권으로 바뀔 호재가 있고 저 위쪽에 생태공원 쪽이 나중에 4단계가 되면 또 호재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호재가 앞으로 적용된 호재가 있냐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호재가 있냐라고 봤을 때는 어쨌거나 지하철 개통을 앞두면서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바뀌는 또 그러면서 새 아파트인 둔촌 푸르지오가 조금 나은데 네. 어차피 지금 두 단지를 전부 다 비교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단기간에 가격의 급등이란 말이죠. 예, 저도 그래서 예, 생각을 단기간에 가격이 신중하게. 급등이고 또 문제는 두 아파트의 격차가 1억이라는 격차가 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또 보게 되면 그 내면을 보게 그럼 과연 이것이 투자 단지로서 적당한가지를 살펴봤을 때는 투자 목적 단지보다는 실거주 성격이 강한 단지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실거주 목적이 가장 강한 단지의 특성은 뭐냐면 내가 덜 깔고 앉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아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8억짜리를 깔고 앉을 거냐 5억짜리를 깔고 앉을 거냐에 따라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중요한 거는 물론 새 아파트냐 오래된 아파트냐 결국은 또 계단식이냐 복도식이냐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네. 거주의 만족도를 지나치게 쫓아가다 보면은 그죠? 네. 거주밖에 못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주의 비용을 조금 줄이면서 적당한 거주를 하기 시작한다라면 내가 현금 흐름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무리 내가 실거주를 하지만은 어차피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다라면 그런 네. 곳을 선택하고 나머지 자금을 내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두 곳 중에는 가격 대비 덜 깔고 앉을 수 있는 가락 금호가 훨씬 나은 거고요. 네. 투자성으로 조금 더 본다라면 어차피 지금이 아니고 4년 뒤에 입주하실 거라며요. 예. 지금부터 4년 뒤에 입주하실 거면 조금 더 시각을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왕 지금 구입해놓을 거라면 시각을 조금 더 넓혀서 비슷한 네. 가격대, 예를 들어 둔촌 푸르지오까지 보셨다라면 그 가격대까지는 내가 지불하겠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러면 호재를 갖고 있는 단지를 들어가죠. 호재를 갖고 있는 단지. 그러면 강남권에서는 호재를 갖고 있는 단지는 이 둔촌 금액대 갖고 접근이 힘드니까 네. 강동권의 재건축 시장을 조금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비교하시지만은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네. 이 명일동에 보면 뭐 한양, 우성 그냥 이렇게 나오나요? 한양, 뭐 우성, 현대, 막 명일, 주공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근데 가격이 많이 올라 있던데요. 이것도 그런데. 올랐지만 자 보세요. 실거주 단지도 올랐는데 이것도 올랐어요. 근데 이건 얘는 재건축이 가능한데 쟤는 재건축이 불가능해요. 지금 보신 두 단지는 네. 얘는 재건축이 가능한 거고 자체적으로. 예. 그럼 지금부터 내가 4년 뒤에 입주할 거고 입주해서 또 거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최소한 그럼 이걸 구입하면 지금 10년 이상 보유하셔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 시간적인 그 탐까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쪽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아, 재건축을 들어가는 그렇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똑같은 저희는 비슷비슷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왜 아무 호재도 네. 없는 곳을 가십니까? 당연히 호재가 있는 곳을 가셔야죠. 저희는 이제 그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어차피 지금 시간이 길으세요. 그죠? 지금 입주하는 게 아니고 나 4년 뒤에 입주할 거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4년 뒤에 입주할 거라는 거는 거기 들어가서 살 거야. 그럼 거기 들어가서 살 거면 또 몇 년이 또 흐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 미리 구입해 놓으면 그때 되면 시간이 한참 또 흐른 거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네. 구입하는 게 좋은가요? 구입은 조금 늦추세요. 아, 지금 당장은 할 필요 네, 없다는 말씀이신 보시는 거죠? 건 조금 넓게 시각을 조금 더 펴서 보시고요. 네. 구입하시는 거는 내년 한 1, 2월 정도에 한번 집중적으로 공략 한번 해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셨던 이 두 개의 아파트 중에서는 송파구 가락동의 금호 아파트가 조금 더 투자성이 있지만 그보다 우선 시각을 조금 더 넓혀서 이 명일동 주변에 재건축 아파트를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요. 1월, 2월 되기 전까지 좀 발품 더 팔아보시다가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네.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볼까요? 네, 저는요, 목동 아파트 10단지 네. 38평형을 팔았는데, 네. 예, 그걸 가지고 목동 아파트 10단지에 45평형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반포동의 미도 1차 34평을 다시 살 것인가, 네. 예. 아니면 대전에 수익형 건물 월세 한 600 정도 나오는 건물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예, 안이 있어요. 네.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 우선 목동의 10단지 아파트 38평형을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그걸 이제 매도하시고 네. 지금 좀 유동 자금이 생기셨어요. 그걸로 네. 세 개의 부동산을 보셨네요. 첫 번째가 목동 10단지의 좀 큰 평수 네. 45평을 매수해야 할지 아니면 반포 미도 아파트를 사야 할지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접근을 해야 네. 할지 자, 지역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아, 목동 10단지를 팔고 38평을 팔고 45평을 갈 건지 네. 네. 왜 38평에서 45평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아, 그게 저 팔고 싶지 않았는데 세를 놓고 있었는데 네. 뭐 세도 안 나가고 전세도 안 나가고 네. 또 방바닥을 배관이 오래돼서 네. 공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팔았거든요. 아, 피시벌 그러니까 사실 때 팔았으니까 돈이 팔았는데 있으니까 그 네, 실거주 팔고 싶진 하시려고 않았어요. 45평 보시는 거예요? 네? 실거주를 하려고 45평 보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실거주인데 지금은 제가 거기 세를 놓고 대전에 와 있어요. 아, 정비를 대전에? 열었 때문에. 네, 아, 그래서 아까 대전에 상가주택을 살 건지 그러셨구나. 네. 지금 제가 대전에 네. 대전에도 집이 있거든요. 여기 왔기 때문에 여기서 집을 샀어야 하나. 아, 대전에도 집이 있고요. 네, 수익형 집이죠. 월세 나오는 다가구. 이미 월세 나온 다가구 갖고 계시잖아요. 그건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팔았잖아요. 서울에 있는 집을. 네. 그때 제가 언젠가 서울에 가야 되는데 서울 사람이라서. 아, 그럼 서울 거 임시- 사야죠. 아, 그런 건가요? 그럼요. 그리고 그러면은- 대전에 있는 상가주택은 월세가 600만 원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뭐 그 가격이 얼마예요? 11억 5천이요. 11억 5천에 600만 원 나오면 수익률이 나쁘진 않겠네요. 그렇죠. 근데 보증금은 거의 없죠. 근데 7천. 몇 년 된 거예요? 그 10년 됐어요. 새 건물은 아. 아니죠. 10년 된 건데 600만 원 수익은 높은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자고요. 수익형과 차익형의 차이는 뭐냐면 네. 다달이 받을 것이냐 나중에 한 번에 받을 것이냐예요. 네. 근데 나중에 한 번에 받는 게 대부분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서울에 이미 가야 되나? 다가구 주택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나 또 서울에 올라올 거야 목표가 분명하시잖아요. 네. 서울 거 사시는데 자 목동 10단지를 파셨어요. 네. 근데 목동 꼴도 살 거야. 그럴 거면 왜 팔았어요? 팔지 말았어야지. 근데 다행히도 보신 게 반포 미도를 보셨어요. 네. 예. 목동 팔고 강남 거 살 거야. 이건 아주 좋은 전략이세요. 아, 예. 특히 반포 미도가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 9월인가 그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 정밀 안전진단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반포 미도 같은 경우는 사실 재건축이 되게 더디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아래쪽에 그 지하철 그 3호선도 네. 지나가고 뭐 주민들이 어우 살기 편한데 무슨 재건축이야 이런 이미지도 조금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 단지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분들도 이제 보는 게 있으시거든요. 보는 게. 왜냐하면 주변에 단지들이 자꾸 재건축하면서 시세를 막 끌고 올라가 주니까 이제 우리도 해야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찬가지 목동도 물론 재건축이라는 호재가 있긴 하지만 사실 강남권 재건축보다는 목동이 속도가 더 늦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죠? 많이 느리죠. 많이 늦죠? 네. 그 다행히도 가격이 뭐 38평 파셨으면 최근에 파셨으니까 가격도 잘 받으셨을 거고 뭐 이렇게 호재가 좋은 곳으로 옮기시니까 특히 반포 미도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잘 선택하신 거예요. 같은 오랜 기간이 걸린다라고 봤을 때 다른 지역들은 사실 가격이 또 많이 높잖아요. 그죠? 너무 제일 싼 데시죠. 예, 강남은 그러니까 제일 싼 데죠. 재건축을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 입지는 어디를 보더라도 너무 좋아요. 고속터미널역, 바로 옆에 성모병원, 바로 앞에 대한민국 최대 법조단지, 주변에 고가 아파트 단지,
뭐 교통이면 교통, 학군이면 학군, 편익시설이면 편익시설, 여기에 자체적인 개발 호재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요. 네. 예, 대전 상가주택 하지 마시고 목동 파셨으니까 목동 거 보지 마시고 요거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좀 시원한 많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을 것 됐습니다. 같아요. 네. 좋은 투자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서울지역 번호 02-2638-3938번 연락 주시면 이렇게 그동안 좀 궁금하셨던 부동산 고민들 전문가의 의견 통해서 좀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 들어보실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전화 상담 주세요. 이동주 대표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릴 겁니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38번 저희 방송 시간 그리고 방송 시간 이후에도 이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통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네, 조그마한 3.75평방미터에 네, 하왕신이동에, 네, 그리고 왕십리역 근처에 하나 있고, 네, 집사람 앞으로, 하나는 옥수동에, 네, 어울림 더 리버, 네, 그 노예층, 꼭대기층에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한강 네. 보이는 쪽. 네, 근데 제 생각은 하왕신이는 네가 유지택 포함이 안 된다고 평수가 적으니까 네, 샀는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네. 이가 유지택 포함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네, 그 세워서 또 가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도 무조건 네.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가 유지택 포함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염려도 되고 네. 또 둘째는 시청자님, 자, 왕십리 쪽에 하나를 가지고 계시고 또 이 금호 이제 옥수동에 네네. 어울림 더 리버 금호 아파트 오케이.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선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아닌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지역적인 분석부터 좀 같이 해보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왕십리역 쪽에 무엇인가를 갖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뭐예요, 정확히? 도시형 주택이라고. 도시형 생활주택? 예, 예. 근데 원룸이에요, 분양할 때- 투룸이에요? 원룸 조그만해요. 한 평 남짓분이 안 되는 거예요. 3.75평방미터니까. 3.75평방미터요? 예, 예, 예.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예, 예. 방 한 칸. 그러니까 방 한 칸. 예, 조그만해요. 예. 언제 사신 거예요? 3, 4년 됐어요. 3, 4년 됐어요. 그러면 새로 짓는 거 샀어요. 새로 짓는 거? 네. 그러면 한 전용 면적이 3.75평이겠죠? 3.75평방미터가 아니고. 3.75. 자, 일단 우리가 한 3, 4년 전에 살 때 뭐로 사신 거예요?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사신 예, 거죠? 예, 예, 예. 뒤에 근데 뭐가 붙어 있어요? 한 평 몇 분이 안 돼요. 자자, 한 평이 그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도시형 생활, 도시형 주택. 예. 도시형 주택 붙어 있죠? 예. 주택이에요. 주택에서 사니까. 이 예. 면적이 작고 기준 가격 이하이어서 주택수에 산입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네. 청약할 때 청약. 네. 청약할 때 서울 같은 경우는 기준 가격 1억 3천 미만에 전용이 30제곱 30제곱미터 이하 막 이런 조건이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이 없는 주택으로 쳐주겠다 이거지 실제로는 주택 보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도시형 생활주택도 내가 그걸 임대사업자에 등록해놓지 않은 이상은 다주택자예요 지금 현재. 왜냐면 어울림 더 리버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월세 받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전에 왕십리역하고 네. 접근성은 좋아요. 네, 바로 전철역. 네, 그냥 월세 아직 3, 4년밖에 안 됐으니까 거기 왕십리역 뭐 지하철 노선 좋고 하니까 월세 받는 걸로 그냥 활용하시고요. 한 10년 정도 운영하시다가 처분하시면 되고. 네, 근데 네. 제가 생각은 예. 지금 옥수동 그 집이 예.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예. 제가 66세 넘었거든요. 예. 예, 천안에 있는데 예. 이제 옥수동에 대출 받아가지고 집 샀어요. 월세는 거의 놓기는 났는데 예. 은행도 이자가 나가고 그래가지고 예. 차익이 별로 많이 원금 플러스 이자 내다 보니까 예. 그렇게 많이 차익이 안 떨어져요. 7, 80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나이 먹은 사람들도 여유가 있으면 한 2, 300을 가져야 살잖아요. 생활에. 예. 그래서 아니 어울림 더 리버를 언제 사셨는데요? 그것도 조합주택 때 땅 팔 때 조합주택 할 주고 때? 샀는데 그 많이 올랐잖아요.
그 비싸게 샀어요. 처음에. 프리미엄을 많이 주셨구나. 예. 원조합, 그러니까 조합원 가입해서 하신 게 아니고 중간에 프리미엄 주고 중간에 프리미엄 주고 사신 거네요. 예. 네. 그러면 이게 어울림 더 리버 아까 한강 조망도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조망 조건이 좋아야 자 이거를 처분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무섭다 그렇다면 저 하왕심리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임대 사업자에 등록을 해버리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게 아닐 또 이제 제 생각에는 대출이 많아서 지금 부담스럽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어울림 더 리버 같은 경우는 입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물론 세대수가 약하긴 하지만 한강 조망권에다가 강남 접근성 좋죠. 한강 조망권에다가 강남 접근성 좋죠. 옥수 역세권이지 도심 접근성 좋지. 옥수동이 지금 최근에 강북의 새로운 신흥 부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아직은 조금 더 버텨도 충분히 좋은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전세로 전환하면은 대출금 다 상환할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조건이. 예. 처음에 돈이 모자라서 이제 대출금 예. 그 집단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 심하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자,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편안하게 가세요. 이거 전세로 전환해서 대출 상환해가지고 조금 더 보유하시고요. 네네. 이거를 그렇게 안정화시켜놓고 처분하더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이걸 처분하세요. 네, 저도 그 반드시 생각을 내가 대출 압박 때문에 이걸 먼저 처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우선